편집성 성격 장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격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성격 장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성격은 한 개인의 삶의 방향과 패턴을 부여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복합적 조직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중요한데요. 반복되는 특징을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개 그 도배해 놓은 벽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벽지를 잘 보면 작은 무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패턴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적으로 반복되고 상황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굳어져 있을 때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격에 장애가 있다. DSM에서는 성격 장애를 굉장히 길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속한 사회에는 어떤 기대나 기준, 규범 등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기대나 기준으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일탈된 모습을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과 사뭇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면 성격 장애라고 부르자라는 합의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회의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내적 경험과 행동이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때 성격 장애라고 하자. 더욱이 그것이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융통성이 없고 또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 결과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혹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될 때 성격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DSM-5에서는 총 10가지의 성격 장애를 진단하고 있고 이것을 크게 세 가지의 군집, 클러스터,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군집 A, B, C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군집 A 성격 장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남들과 교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말과 행동이 매우 기이한, 엉뚱한, 독특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대부분 대인관계에 무관심해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편집성 성격 장애, 그리고 분열성 또 분열형 성격 장애입니다. 모두 군집 A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군집 B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사회성, 연극성, 경계선,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속하는데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가 부적절하고 행동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군집 B 성격 장애의 공통점입니다. 군집 C는 대개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소심하고 지나치게 신중하고 겁내고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성격 장애가 바로 군집 C에 해당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이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왼편에 성격 장애의 명칭이 있고 오른쪽에 과잉 발달된 전략과 과소 발달된 전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잉은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 과소는 지나치게 발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 통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통제가 과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책임감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책임감이 과잉으로 발달되게 되면 강박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을 우려가 생긴다는 뜻이죠. 또 책임감이나 체계화가 지나치게 발달하게 되면 그 반대 측면인 자발성이나 유희는 과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즉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성격 장애인데, 쭉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경계, 의심, 불신이 과잉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만 놓고 보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적응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의심하고
과도하게 불신하기 때문에, 즉 의심과 불신이 과잉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장애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의심과 불신이 과잉 발달하다 보면 반대쪽에 평온과 신뢰와 수용은 과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을 성격 장애라고 부르고, 특히 지나친 의심과 지나친 불신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